안녕하세요. 머니 곱하기 머닉스입니다. 왜 부업을 시작을 했는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대부분 이런 대답을 합니다. 지금 수입으로는 부족해서 시작을 했다. 안정적인 추가 소득을 얻고 싶어서 시작을 했다.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계실 겁니다. 저도 처음에는 월급 외로 부동산 월세 수익 한 달에 100만 원이 목표였었어요. 그렇게 시작한 부동산 투자는 그저 몇십만 원의 월세 수익 그 이상의 가치를 하더라고요. 내가 회사에서 받는 월급 외로 다른 곳에서 수익을 만들 수가 있구나.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돈을 만들 수가 있구나. 이걸 깨달은 이후로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돈 액수보다 더 큰 변화는 누군가 나한테 주입한 고정관념을 깨는 것이었었습니다. 이걸 깨닫고 난 이후로 저는 돈을 번다라는 말보다 돈을 만든다라는 말을 더 자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고정관념을 깰 수 있는 작은 변화부터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에어비앤비 부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시작을 할 때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에어비앤비는 외국인 도시민박업이라는 사업자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숙박업인 거죠. 일반인이 적은 비용으로 숙박업에 접근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사업자입니다. 수익률이 높은 에어비앤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크게 4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위치고, 두 번째는 인테리어, 세 번째는 등록 방법. 여기 등록 방법 안에서도 뭐 썸네일 어떻게 하느냐, 제목을 어떻게 하느냐, 숙소 설명을 어떻게 하느냐, 또는 숙소 사진을 올리겠죠. 이 숙소 사진들을 어떻게 찍어서 올리느냐,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4번째는 숙소 운영 방법,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에 따라서 에어비앤비 숙소의 수익률이 크게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에어비앤비에 대해서 공부를 먼저 시작을 하겠죠. 그 다음에 가장 첫 번째로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은 임장입니다. 임장이란 부동산을 다니면서 내가 에어비앤비를 할 수 있는 매물이 있는지 찾아다니는 것을 임장이라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스터디나 뭐 이런 도움 없이 개인이 임장을 다닐 수 있는 기간은 한 2주 정도로 봅니다. 대부분 일주일에서 한 번 혹은 2번, 기간은 적으면 한 주, 많으면 한 2주 정도 임장을 해보고 포기를 하는 게 대부분이고 현실이죠. 그러면 왜 이렇게 포기를 하느냐? 포기를 하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에어비앤비를 위치만 두고 봤을 때 편의상 등급을 나눌 수가 있어요. 누구나 하고 싶은 A급 매물, 여기는 수익을 200 이상으로 잡고, B급 매물, 여기는 수익을 100만 원 이상 잡고, C급 매물, 여기는 수익을 50만 원 이상 잡는다고 해볼게요. 이렇게 A, B, C 등급의 지역이 있다면 대부분은 A급지로 가게 됩니다. 당연하죠. 누구나 쉽고 돈을 많이 벌고 싶은 게 본능일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함정이 있어요. 저는 6년 전부터 에어비앤비를 시작을 했고 마지막 4호점을 오픈한 게 4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4호점까지 오기 위해서 6년의 시간이 걸린 것이죠. 그러니까 A급 위치의 매물을 찾기 위해서 그 지역들을 방문한다면 긴 호흡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이 부분에 대한 이해 없이 빠르게 수익을 내기 위해서 A급 위치만 찾아다니다가 금방 포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A급 위치로 갔을 때 부동산의 반응이 좋지가 않거든요. 뭔가 좀 귀찮아한다든지 괜히 훈수를 둔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에어비앤비는 손이 많이 가지 않는 좋은 사업 중에 하나예요. 오픈하고 나서는 거의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체크아웃 한 다음에, 그러니까 매일매일 청소하는 것도 아닙니다. 4박 5박 혹은 1주, 2주 정도 게스트가 숙박을 한 다음에 청소를 해주는 게 대부분이죠. 그래서 평균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청소를 해주면 됩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굳이 좋은 위치에 내가 숙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방을 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는 한요. 오히려 빼기는커녕 옆집이나 아랫집이나 윗집 이렇게 숙소를 늘려가는 것이 대부분이죠. 그렇다 보니까 A급 위치에서는 거의 자리 싸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이유로 A급 위치에 들어가기 힘든 것이죠. 그래서 A급 위치에 좋은 가격에 인허가사항에 문제가 없는 매물이 나왔다면 다른 거 따지지 말고 바로 계약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처음 에어비앤비를 접근하시는 분이라면 B급이나 C급 위치를 목표로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만 기대 매출 조사를 통해서 충분히 수익이 나겠다라고 판단이 되었다라는 가정 하에입니다. 서울 아무 곳에나 들어간다든지 돈이 벌릴지도 안 벌릴지도 모르는 곳에 들어가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겠죠. 이런 B급, C급 위치를 찾으실 때 내가 잘 아는 지역들을 기준으로 보시면 안 되고 내가 잘 모르지만 이런 곳도 숙소가 있네, 예약률이 이 정도가 되네 라고 보시고 그거를 기준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에어비앤비를 검색을 해서 사이트에 들어갑니다. 자, 여행지는 서울특별시로 하시고 유연한 일정의 주말에 좀 멀리 있는 달을 검색을 합니다. 왜냐하면 에어비앤비는 예약이 이미 차 있는 경우에 결과로 안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검색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서울에 이렇게 쭉 숙소들이 분포되어 있는 것이 나올 겁니다. 여기서 한번 볼까요? 이렇게 소교동이나 홍대거리 이쪽에 말고 잘 모르는데 이렇게까지 오면 저는 여기가 어디가 어딘지 잘 모르거든요. 그냥 숙소가 보이는 대로 온 겁니다. 이런 데 볼까요? 여기 어딘지도 모르겠어요. 아, DDB 쪽이네요. 그죠? 자, 이렇게 보시면은 예약률이 많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네요. 자, 다른 데로 한번 가볼까요? 동대문인가 보네요. 동대문인가 봐요. 이런 데는 예약이 꽤 차 있죠. 자, 이런 데를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한 1, 2, 3, 4, 5, 6, 7, 8, 9, 10, 11. 지금이 12월 23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다음 달인데 한 10일 정도 예약이 차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평일날 최소 숙박 2일이네요. 볼게요. 다시 월요일부터 화요일 보면은 1박당 16만 원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청소비가 5만 원이네요. 주말은 18만 9천 원이네요. 1박당. 여기도 청소비는 5만 원입니다. 이런 식으로 평일 얼마, 주말 얼마, 청소비 얼마 하면은 보수적으로 10일 정도 찬다고 했을 때 금액이 얼마 정도 나오겠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지도를 이렇게 쭉 보면서 내가 잘 몰랐던 곳을 찾을 수가 있어요. 굳이 A급이나 너무 누구나 다 아는 지역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매출이 날 수 있는 지역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 높은 수익을 목표로 하시지 마시고 내가 처음에는 좀 시도해본다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해보시면은 오히려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내가 에어비앤비를 놓치지 않는 그런 성과가 날 겁니다. 그리고 에어비앤비가 좋은 게 내가 만약에 매출이 좀 떨어진다, 예약률이 한 50%에서 한 60, 70% 이렇게 본다라고 했을 때 그만큼 청소가 적은 겁니다. 똑같이 일하는데 수익률이 적은 게 아니라 내가 돈을 덜 번다면 청소가 그만큼 얻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도 생각해보면 이점인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B급이나 C급 위치를 노려서 보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어떻게 주입된지 모르겠지만 그 주입된 고정관념이 깨어진다면 다음 목표는 조금 힘들어도 버틸 수가 있는 힘이 생깁니다. 한 개의 호점을 오픈하시는 경험을 느껴보신다면 다음 2호점, 3호점은 무조건 더 강한 욕구가 들게 될 것입니다. 내가 절실하게 느껴봐야 됩니다. 내가 직접적으로 느껴봐야지 이게 진짜구나, 가짜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금 수익률이 낮더라도 1호점으로 오픈을 하시고 더 강한 확신으로 메인 쪽을 노려보신다면 앞으로 인생에서 더 큰 변화를 경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인터넷 강의 많이 들으시죠? 인터넷 강의를 완강하는 비율이 한 10% 정도라고 해요. 그리고 그 10%에서 시도하는 게 1%고 그 1%에서 성공하는 사람이 또 굉장히 일부분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돈을 벌고 어떤 분야에서 성공을 하고 성과를 내는 것은 원래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지만 아무나 부자가 될 수 없다라는 말이 이런 곳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작은 시도 안에 정말 많은 가능성들이 숨어 있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는 사람은 한 번도 새로운 것에 도전한 적이 없는 사람이다. 아인슈타인이 한 말입니다. 지금 계속 실패를 경험하고 있다면 도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전이 없다면 새로운 인생은 없겠죠. 지금 실패를 한다면 새로운 인생을 위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용기를 가지고 지금 하는 것처럼 꾸준히 계속 실패를 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바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겁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